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최지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쏙쏙 알짜배기로 전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정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코골이를 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를 듣는 사람도 참 괴로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코골이는 많이들 아시는데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심한 코골이, 무호흡과 더불어 주간 졸림,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비강과 구강을 통한 호흡 기류가 10초 이상 정지하는 것을 무호흡이라고 하며 호흡 기류가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으나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저호흡이라고 합니다. 수면 중 발생하는 무호흡과 저호흡의 시간당 횟수를 측정하여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고 그 중증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는 도중에 호흡기류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왠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선천적으로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비강에서 시작하여 구강, 인두, 후두까지의 숨기를 상기도라고 합니다. 네. 코나 입을 통해 들이신 숨이 폐까지 잘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수면 중에 상기도를 유지하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상기도의 일부분 혹은 전체가 좁아지고 막히면서 발생하는 것이 수면 무호흡입니다. 또한 좁은 공간을 통해 빠른 기류가 지나가게 되고 주변의 점막이 과하게 진동을 하면서 심한 코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후천적인 발생은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먼저 비만으로 인해 지방이 축적되고 점막이 비대해진 경우 상기도가 좁아지게 되면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염 등으로 인해 코막힘으로 입을 벌리고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인후두 공간이 눌려져 좁아지게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네. 술이나 진정제 등의 약물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능한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확히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어떻게 검사를 받고 또 어떻게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 건가요? 우선 기본적인 신체 검진을 하고 내시경을 통하여 코에서부터 후두까지 전체 상기도 검진을 시행하여 구조적 이상뿐만 아니라 물혹이나 종양성 병변, 성대마비 등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 후 정확한 수면 평가를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 수면 다원 검사. 저 많이 들어봤어요. 하루에 걸친 그 검사 아닌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수면 다원 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전체 수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면 시 온몸에 센서를 부착하여 수면 동안의 뇌파, 심전도, 근전도, 호흡수, 코골이 등을 기록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와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들으신 후에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9살 된 우리 딸아이가 걱정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자기 방에서 자는 터라 코를 고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코를 무지막지하게 골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됐어요. 저도 엄청 충격이었는데 딸아이도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코를 골지 않도록 배기도 바꿔줬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도 종종 어린 조카들이 코 고는 걸 보긴 했는데 코가 막혀 있거나 또 피곤할 때 그랬던 것 같거든요. 소아의 코골이 습관 어떻게 보시나요? 사연처럼 소아에서도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호흡이 심한 경우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수면 중 반복되는 저산소증으로 인해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서는 기억력 저하, 과잉 행동, 집중력 장애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아도 성인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료가 이뤄지나요? 네,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기본적인 원칙은 상기도의 폐쇄 부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약물 유도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문제되는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수술적인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수면 중에 양압기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압기는 마스크를 통해 수면 중 일정 압력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상기도 폐쇄를 방지하는 보조기구인데요. 수면 무호흡증에서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쓰이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게 생활 습관과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까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평소 체중 관리를 하고 술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코막힘이 있어 구강호흡을 하게 된다면 비염 관리를 받아주십시오. 또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고 취침 전에 야식을 드신다거나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자는 습관은 코골이를 유발한다. 저는 곧게 또 바르게 자는 게 수면에 제일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또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소화에 또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알쏭달쏭한데 일단 저는 O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도 괜찮은 건가요? 오히려 옆으로 돌아 누워 자면 코골이 수면 무호흡 증상이 완화되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폐쇄되는 부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자세에 따른 이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수면 다원 검사를 일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턱의 모양도 코골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코가 막혀서 구강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코골이 증상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구강호흡은 턱 관절에 영향을 주고요. 저는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턱의 생김새에 저는 초점을 더 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턱이 좁고 작은 사람도 있고 턱이 넓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턱이 좁고 작으면 그만큼 인후두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턱이 넓고 큰 사람에 비해 불리합니다. 그래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턱의 생김새에 따라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관련이 있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소아에서의 수면 무호흡증은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소아에서의 수면 무호흡증은 수술적 치료와 또 비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혹시 수술적 치료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 정답은 O라고 해볼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소아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아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은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편도, 아데노이드 조직으로 인한 상기도 폐쇄입니다. 따라서 검진상 비대한 편도, 아데노이드가 관찰된다면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골이와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만성 피로, 주간 졸음을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중 산소 저하로 인해 심혈관계, 내혈관계, 내분비계 등의 합병증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단순한 수면의 습관이 아니라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더 늦기 전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